최근 요게 이제 3월 달, 올 3월에 또 후쿠시마 1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뭐 TV에서 이제 특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 스페셜 KBS에서 밥상 위에 후쿠시마 해가지고 이제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우리 이제 밥상 위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일본에서 이제 가져가서 이제 직접 측정을 했는데 시간당 이 오염된 지역이 1.5 마이크로 시버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 방사능 공고치의 1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다 해봐도 1년 365일 해봐도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0.2, 0.3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 한 3배 정도밖에 높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워낙 이제 낮기 때문에 이 국제방사능 검거치가 1mSv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자연방사능 자체가 벌써 우리나라는 3mSv가 지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슨 죽음의 땅인 것처럼 얘기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뭐 암이 10배나 걸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최근에 저희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이제 조사한 거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조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전 국민이 자연미 인공방사능 받는 게 연간 한 7mSv 정도를 받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거는 라돈이 되겠습니다. 라돈이 50%를 차지해서 3.6mSv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라돈 침대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문제를 했는데 라돈 침대 다 수거해 가니까 라돈 이슈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침대가 아니라 그 집에서 라돈이 나오는 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환경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사람들은 또 별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침대보다도 더 위험한 자기 집에 대해서는 신경 끄고 사는 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공포가 자꾸 생겼냐? 암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제 아주 대량을 사실은 방사능을 받지 않으면 피부 손상이나 이런 손상이 안 오거든요. 그런 거는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자꾸 후쿠시마니 뭐니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와중에서 이게 자꾸 우리가 극미량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쌓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방사능은 대부분 쌓이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소변 다 빠져나갑니다. 세슘이든 요오드든 삼중수소든 다 소변 빠져나가는데 자꾸 이렇게 쌓인다라고 아니면 또 그렇게 일부 환경단체 일부는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쌓인다고.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그러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은 유전자인데요. 그게 변이가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전자 변이가 늘 생기거든요. 하루에도 수만 개 이상이 생깁니다. 세포 하나당도 수만 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몸 전체를 따지면 수조 개도 더 하루에도 유전자 변이는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안 생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전 인구의 한 30%만 암이 생기는 이유는 그 변이를 다 고치기 때문이죠. 젊을 때는 훨씬 더 잘 고치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잘 고치는 분들이 있지만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이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이 이제 고치지 못하고 이제 암이 되는 거죠. 이 방사능은 그 원인 중에서 굉장히 드문 원인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원인들은 사실은 살아가는 것 자체의 원인입니다.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밥 먹고 특히 과식하고 뚱뚱한 사람들한테 요즘에는 훨씬 더 암이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칼로리가 이제 많아지고 할수록 이런 대사가 이제 과부하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가 이제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거라든지 담배도 특히 타르 같은 게 아주 문제죠. 이거는 대표적인 미세먼지의 담배가 미세먼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 매연으로 나는 이런 우리 디젤에서 나오는 매연 이것도 발암 물질인데 담배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자외선은 이제 주로 이제 피부의 DNA를 손상시켜서 피부암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루에도 세포 돌연변이 73,000번 정도
3번도 생기고요. 극미량이 들어와서 자꾸 유전자가 이거는 변이를 일으킨다. 뭐 예를 들어서 OBT라 그래가지고 삼중수소가 다른 거에 비해 에너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활성산소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환경에서는 제로가 아니다. 결국은 유전자가 결국 어디 가가지고 붙어서 몇 개는 유전자가 변이에 손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 손상은 세포당 하루에도 7만 3천 개가 생기는데 7만 3천 1이 되거나 7만 3천 2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중요한데 자꾸 확률을 무시해버리고 그럼 암에 걸리면 다 죽느냐? 얘는 다 죽었습니다. 예,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원폭 피해자들 초창기에는 사실 암에 걸리면 그때 당시 항암제도 없었고 특히 또 조기 발견이라는 게 안 돼가지고 늦게 발견하고 그래서 다 죽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주요 암종 10년 상대, 전에는 5년 하다가 요즘 10년까지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암에 걸려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10년 사는 게 2009년에서 2013년도를 보게 되면 평균 67%입니다. 그게 언제 93년도에는 40%였어요. 40%가 거의 7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암 환자들을 살리는 확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최근에 와서 좋아졌고, 그중에서 갑상선암, 지금 자꾸 원전 주변 갑상선암 이거 이슈하는데, 갑상선암은 이 생존율이 100.8%예요. 그러니까 100%를 넘어갔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리시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정상인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갑상선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나면 뭐 금주도 하고 금연도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식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래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암에 걸리면 더 오래 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발암물질이 방사선 말고 뭐가 있느냐면 훨씬 더 많은 발암물질이 많아요. 그걸 이제 일군 발암물질이라고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에서 국제암연구소를 이용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요 조선일보 2015년 걸 갖고 왔냐면 그때 소세지 햄 핫도그가 이제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나 이런 거 20만 명 정도 죽이는 것도 있는데 인터넷 연결이 자꾸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그게 걱정이네. 야간 지금 고기가 사실은 더 많이 죽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지금까지 그 고기가 특히 이제 붉은색 생선이 아닌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대장암을 일으킨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WHO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발암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게 미국 육류협회에서 끊임없이 로비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 로비가 안 통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등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생선을 안 먹고 육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암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후쿠시마 이 방류수가 나오게 되면 그게 제가 이제 이 한국일보에도 전에 이제 기고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 극미량이 공포스러워서 수산물을 먹지 않고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거 급식에 안 넣거든요. 이 생선을. 학부모들이 반대하니까 공포 때문에. 그래서 다들 닭고기만 먹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생선을 기피하고 육류를 섭취하면 대장암부터 시작해서 당뇨 뭐 비만,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걸려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공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내 건강을 해치고 죽음을 일으키는 게 뭔지를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